안녕하세요, 기준호입니다. 자, 새해가 되면 예전에는 한 해 운수나 토정 비결 같은 것을 많이 찾아봤죠. 요즘은 노트북 스펙을 찾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 해가 바뀌면 노트북을 사야 할 것 같은 그런 게시가 어디에선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된 노트북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 플렉스입니다. 자, 원래 이 노트북 라인업은 노트북 펜 시리즈였죠. 이번에는 디자인과 성능 등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좀 더 모바일 퍼포먼스를 강조한 노트북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텔과 함께 모바일 성능을 극대화한 아테나 프로젝트에 참여했고요. 갤럭시북 이용과 함께 국내 최초의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 노트북을 획득했습니다. 이름도 달라졌고요. 디스플레이도 달라졌으며 디자인까지 내부까지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자, 얼마나 달라졌는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리뷰 모델은 15.6인치 모델입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예전 노트북이 이렇게 이쪽 아래쪽이나 이런 게 살짝 둥글고 부드러운 이미지였다면 갤럭시북 플렉스는 각이 살아있고 알루미늄의 금속성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살짝 곡률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아주 반듯합니다. 블루와 화이트의 조화가 아름다워요. 리뷰 제품의 컬러는 로열 블루고요. 로얄 실버 색상도 있습니다. 이름에 로열이 붙으니까 왠지 고귀해 보이네요. 저도 채널 이름을 로열 기즈모라고 할 걸 그랬어요. 의외로 잘 어울리네. 자, 두께도 살짝 줄었어요. 14.9mm인데요. 기존 노트북 펜이 16.9mm였나요? 그래서 한 2mm 정도 줄었어요. 13인치 모델은 12.9mm로 더 얇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날렵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늘어났지만 무게는 1.57kg으로 아주 가볍진 않은데 기존 제품과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확장 포트를 한번 볼까요? 이쪽에 USB Type-C가 하나 있고요. 이쪽은 USB Type-C가 두 개가 있는데 옆에 번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썬더볼트 3 규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USB-A 포트는 없어요. 그리고 그 밖에 UFS 겸 마이크로 SD 메모리 슬롯이 여기 있어요. UFS 규격은 마이크로 SD 카드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차세대 메모리 규격입니다. 외장 하드 대신 사용해도 될 정도로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죠. SSD를 추가할 수 없는 모델이니까 나중에 스토리가 부족하면 UFS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갤럭시북 플렉스는 펜 입력이 가능한 제품이죠. 그런데 S펜 위치가 예전에 이쪽이었는데 펜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 옆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펜이 아래쪽에 있을 땐 이게 배를 깊숙이 찌르는 느낌이었는데 이젠 옆을 찌르는 느낌이라서 죄책감이 좀 덜하네요. S펜에는 새로운 기능이 더 강화됐습니다. 육축 센서가 새로 탑재되면서 제스처 인식이 가능해졌어요. 펜을 옆으로 이렇게 까닥거리면서 아니면 또 위쪽으로 까닥거리면 이를 인식해서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에어 액션 설정을 통해 볼륨 조절이나 건너뛰기, 뒤로 가기 등을 앱별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프리젠테이션 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게다가 간단한 리모컨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정말 조그마한 펜에 별별 기능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동작을 이렇게 크게 하면 너무 크게 하면 인식을 오히려 못 하고요. 살짝 해줘야 인식이 가능해요. 이거 좀 거만해 보이죠? 이리로 옮기거라, 저리로 옮기거라, 기계에게 이렇게 손짓으로 명령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존처럼 필기나 색칠하기, 음성 메모 등의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고요. S펜 기능 하나가 웬만한 노트북 기능보다 더 많을 정도입니다. 반면 자유자재로 이용하려면 기능을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공부할 게 늘어나네요, 새해 들어. 키보드는 일단 키패드 크기가 커서 시원시원하고요. 대신 키감이 이렇게 깊이 눌리는 느낌은 없어요. 스페이스바는 더 좀 낮고요. 이건 갤럭시북 이온 리뷰할 때도 느낀 건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시프트는 지문인식 센서와 공간을 나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백라이트 밝기는 3단계 조절이 가능하고요. 조도 센서가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자동으로 켜집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해 줄 필요 없어서 편리하죠. 터치패드는 정말 넓어요. 인식률도 훌륭하고요. 재미있는 것은 터치패드에 스마트폰을 올려두면 충전이 돼요. 200만 원이 넘는 보조 배터리인 셈이죠. 아랍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잘 아시죠? 디스플레이는 360도 회전하고요. 자,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럴 때는 태블릿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쓸 때는 노트북 모드, 그 다음에 텐트 모드도 있어요. 텐트 모드. 이렇게 하면 화면이 반대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모드. 자, 보세요. 이럴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런 모드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죠. 자, 특히 이 텐트 모드 같은 경우는 좁은 책상, 예를 들면은 비행기에 좁은 탁자 같은 데 올려놓고 보기에도 아주 좋아요. 비즈니스나 1등석은 탁자가 크다고 하는데 저는 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코노미예요. 괜찮아요. 1등석 탈 돈으로 갤럭시북 플렉스 사면 큰 탁자가 필요 없으니까요. 좋아요.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도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15인치 제품은 좀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빈도가 이렇게 높다면 13인치 제품을 고르는 게 좋겠죠. 갤럭시북 플렉스와 이온에는 최초로 QLED 디스플레이가 사용됐는데요. LCD보다 더 뛰어난 화질을 보여줍니다. LCD와 비교해보면 특히 빨간색이나 녹색의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아주 생동감이 넘치죠. 독일의 인증기관인 VDE에서 컬러 볼륨 100%를 인증받았을 정도로 높은 색 재현성을 보여줍니다. 밝기도 한층 밝아졌어요. 여기에 야외 모드, 아웃도어 모드 이렇게 키면 600니트까지 밝아지면서 야외에서도 높은 시인성을 보여줍니다.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10세대 인텔 코어 i7 1065 G7 프로세스가 새로 탑재가 됐어요. 1.3GHz 기본 클럭에 3.9GHz까지 부스트 되죠. 여기에 16GB DDR4 메모리에 1TB NVMe SSD도 탑재가 됐어요. 15인치 모델은 지포스 MX 250 그래픽 카드가 탑재가 됐고요. 전반적인 벤치마크 점수는 전작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게이밍 노트북이나 크리에이터 노트북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간단한 영상 편집, 그래픽 프로그램, 게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거죠. 최신 게임도 옵션만 좀 타협하면 어느 정도 돌아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활용으로 쓰더라도 어느 정도는 하는 그런 노트북이에요. 특히 인스턴트 온 기능이 빨라져서 거의 1초 만에 켜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쾌적한 속도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밖에 아테라 프로젝트의 인증 조건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 플로우, 삼성 덱스 같은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과 미러링, 파일 이동 등을 유무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이번 갤럭시북 시리즈의 장점입니다. 배터리는 기존 54Wh시에서 69.7Wh시로 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용시간도 더 늘어났겠죠. 배터리는 스펙상 19시간인데요. 실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60% 화면 밝기에 40%의 음량, 그리고 와이파이로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테스트에서 8시간 30분 만에 배터리 절약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외장 그래픽 카드가 쓰인 만큼 전력 소비가 큰 편인데요. 그래도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일반적인 사용을 할 때는 한 1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숨겨진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조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노트북들은 PD 충전이 되는 이런 거대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요. 20mAh가 넘는 보조 배터리는 정말 크기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 이런 쬐끄만 일반 보조 배터리로도 꽂으면 충전이 돼요. 이거는 정말 장점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영화였죠. 매트릭스인가요? 매트릭스를 보면은 인간을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최근 인간들은 이게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짐꾼이 됐어요. 매트릭스보다 더 비참하죠. 영화보다 현실이 더 비참해요. 원래 현실은 예상보다 항상 더 비참한 법입니다. 그런데 갤럭시북 플렉스는 일반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됩니다. 이건 정말 장점이에요. 스피커는 AKG 스피커가 탑재됐는데요. 5W 스테레오로 무려 10W의 출력을 지원합니다. 굉장히 크죠? 네. 노트북 스피커 치고는 굉장히 큰 음량이죠. 저역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 얇은 두께에서 이 정도 출력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게임이나 유튜브 즐길 때 정말 좋아요.
네트워크도 개선됐습니다. 802.11ax, 즉 와이파이 6가 탑재됐죠. 기존에는 정말 어려운 이름이었는데 이제라도 와이파이 6라는 간단한 이름으로 바뀌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공유기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따라서 공유기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죠. 정리해보겠습니다. 갤럭시 북이라는 새로운 라인업을 만들 정도로 노트북 펜에서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던 제품이고요. 디스플레이가 바뀌고 디자인이 바뀌었으며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따라서 기존 제품과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태블릿 모드와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고 S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출장이 잦은 이들에게는 정말 장점이 많은 노트북입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확장 포트가 썬더볼트 3와 USB Type-C 포트만 있다는 거죠. 두께가 얇아지면서 이런 현상들은 좀 더 앞으로 나오는 노트북에서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인간이 적응해야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시프트가 좀 작아서 키보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메모리가 온보드 형태라 추가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SSD 슬롯도 하나입니다. 투인원 제품은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갤럭시북 플렉스에 대해서 리뷰해 봤는데요. 로얄 블루라는 컬러 이름답게 상당히 럭셔리한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S펜을 이렇게 까닥까닥 거리면서 기계에게 명령을 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2020년 초반이지만 아직은 인간이 기계에게 승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계를 지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